여론조사 결과 무소속 임광원, 전찬걸 후보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손병복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포항 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합동 공약 발표회를 갖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포항과 관련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도의원 4선거구 시도의원들이 장량동을 포항의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문화방송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진 군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무소속 임광원, 전찬걸 후보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손병복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더니 무소속 임광원 후보 28.6%, 무소속 전찬걸 후보 28.2%로 0.4%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양상을 보였고 자유한국당 손병복 후보는 22.1%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진철 후보는 5.8%로 집계됐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별로는 가선거구인 울진읍과 금강송면에서 임광원 후보와 전찬걸 후보의 지지도가 비교적 높았고 나선거구인 죽병과 북면에서는 전찬걸 후보가, 다선거구인 후포 등 남부 6개 읍면에서는 임광원 후보가 비교적 우세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33.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16.8%, 바른미래당 10.1% 순이었고 무당층이 32%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55.3%로 잘못한다는 부정평가 33.6%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포항 MBC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울진군에 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무선 50% 가상번호 프레임과 유선 50%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 임의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8.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12명이 합동 공약 발표회를 갖고 포항과 관련한 공약은 여당 국회의원이 보증을 선다고 밝혔습니다. 허대만 포항시장 후보는 포항 출신의 이철희, 표창원 의원과 중진인 송영길, 김진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4명으로 공약 실천단인 약속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속위원회는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포항을 방문해 영일만 대교 건설 등 민주당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도의원 4선거구 시도의원들이 장량동을 포항의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용선 도의원 후보와 배상신, 김무웅 시의원 후보는 오늘 합동 공약 발표회를 갖고 신도시인 장량동의 도교육청 도서관과 세계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또 학교 주변에 CCTV를 확대 설치해 안전 등하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후보의 독주로 싱겁게 끝났던 경북도지사 선거가 이번엔 보수 진보 간 맞대결로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이 다른 4명의 후보들이 경북 발전을 위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준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남북 6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 동해중부선 조기 완성을 통해 경북을 북방 진출 전진기지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입니다. 또 동해안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해양 자원을 산업화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방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우리 경북이 많이 힘이 듭니다. 지금 남북 평화의 시대에 북방 경제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 산업을 제대로 살리지 않으면 미래 먹거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북 지역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 투자 유치 20조 원,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공약입니다. 또 포항 두호와 울진 후포 마리나를 통해 동해안 해양 관광 거점을 육성하고 쇼핑센터와 리조트, 골프장 등 민간 관광 시설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포항은 다시 더 큰 그 연구 기반을 구축을 해서 새로운 큰 도시로 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동해안 시대를 열어서 대한민국 5만 불 시대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노을 바른미래당 후보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1억 원 무이자 지원, 공장용지 무상임대와 기업인 우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경주에 면세점과 카지노를 유치해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고 포항 경주를 지진 안전도시로 만드는 한편 포스코가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가 나빴을 때는 모르지만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기 무시하고 늘 바뀌는 그런 관행은 우리 지역에서라도 이제는 좀 막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호 정의당 후보는 차별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 수당 도입과 어린이 무상의료 전면 실시, 낙동강 보호 개방 철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기업 갑질과 노조 파괴, 채용 비리 등 3대 노동조폐를 청산하는 한편 동해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강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와 국립지질방재연구원을 유치하고 또한 경북 동해안이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4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경북 도지사 선거전. 후보들은 저마다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워 지지층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들은 내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12일까지 정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내일부터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선거 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선관위 주관으로 포항문화방송은 내일부터 선거방송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포항문화방송 선거방송 토론회는 내일 밤 11시 10분 울진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6월 1일 밤 11시 15분 경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6월 4일 밤 11시 10분 포항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선관위 주관 토론회가 모두 38차례 개최됩니다. 이번 경북 교육감 선거는 현 교육감의 3선 제한으로 일찌감치 후보가 난립해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유권자들의 꼼꼼한 후보자 공약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상원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안상섭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지역에 맞는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해주는 행복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강제 야간 자율 수업을 완전히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 하죠.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 하는데 무상급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상급식보다 더 안심급식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급식 해야 되겠죠. 임종식 후보는 40여 년간의 교육 현장 경험을 살려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경북 교육의 보수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시설이나 교육 환경을 우선적으로 바꾸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시도보다 이제는 앞서 나가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눈을 돌릴 때가 되어서 저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찬교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열린 교육을 펼치겠다며 고교 평준화 확대, 작은 학교 희망기금 만들기 등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구미, 경주, 안도 고교 평준화로 이제 중학생 고교 입시로부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안전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남북 화해와 공존의 시대에 열었습니다. 학교도 이제 경쟁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는 그런 학교 만들어야 합니다. 문경구 후보는 낡은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고 인성교육을 강화해 의식이 튼튼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은 국가의무교육이 시작돼야 됩니다. 중학교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유아교육,
초등까지 의무교육 시작되고 무료급식은 언제까지 우리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를 받아옵니까? 이제 유권자들도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무작정하고 표준기식 복지는 곤란합니다. 이경희 후보는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기초 기본교육에 충실하겠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우리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시설 환경의 격차도 있지만은 문화 풍토의 격차도 심합니다. 학교 간, 급 간 그 격차를 우리는 좁혀야 됩니다. 아니, 표준적 교육 기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 출발입니다. 보수 성향 4명의 후보와 진보 성향 1명의 후보가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과연 어느 후보가 경북 교육의 수장으로 낙점될지 선거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가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 운영 방식을 개선해 문자 송출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일선시군에서 재난 문자 송출을 요청하면 도청 해당 과정의 승인 없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문자 발송을 승인하도록 규정을 바꿔 앞으로 재난 문자 송출 시간이 5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 천마총 수리에 차질이 생기면서 재개관도 오는 7, 8월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대수리에 들어간 경주시는 당초 지난달 말쯤 재개관하려 했으나 누수 문제와 지진 대책에 시간이 걸리면서 재개관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천마총 전시관은 1976년부터 공개됐지만 습기가 차고 전시관이 협소해 41년 만에 43억 원을 들여 대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기쁨의 복지재단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 이주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포항제철소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1,800여 명의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전문 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의 취업을 돕고 다문화 체험존도 건립할 방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 곳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에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곳곳에는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렸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22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먼지의 농도가 높아졌는데요.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한때 나쁜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6도, 낮이 되면 울릉도 20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경상북도 전체 공시지가가 7.13% 상승한 가운데 포항 북구는 2.07%, 포항 남구는 3.93%로 포항이 경북 전체 시군 가운데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울릉군이 10.35% 올랐고 영덕 7.02%, 울진 6.37% 올랐고 도내 최고 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개풍약국자리로 3.3제곱미터당 4,0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장기면 특산품인 산딸기 축제가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장기면 장기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산딸기 즉석 경매와 무료 시식 등 산딸기 홍보와 판매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지난 1980년부터 장기면 주민들은 산딸기를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400여 농가가 63헥타르에서 산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장기 산딸기는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신맛이 강하지 않고 특유의 향과 달콤한 맛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6월 말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물 정비와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스탠드 설치, 구룡포 해수욕장 샤워장 증축과 주차장 조성, 화진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와 월포 해수욕장 해변 보행로 개선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부터는 영일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비치 클리너를 이용한 백사장 정비 작업도 실시합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인 경주에서 체리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과일로 인기가 높은 경주 체리는 수입산에 비해 새콤한 맛이 강하고 저장성이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100여 농가에서 연간 150톤의 체리를 생산하는데 신품종 확대와 명품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